예,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오늘 11월 30일이 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은 12월 1일 내일이면은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그야말로 일방적인 태도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헌법상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물리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진행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0시에 국회의장님 주관으로 3당의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들 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열린 11시 좀 넘어서 열린 3당 정책위 의장 간의 회의에서 공무원 증가를 얘기하는 중에 여당의 대표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 의장과 저하고 거기서 한참 동안 앉아 있으면서 야당이 뛰쳐나가면 붙들어야 될 사람이 본인이 뛰쳐나가면 이거 어떻게 협의가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사과, 그러니까 회의 환경이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회의에 임할 수가 없다. 왜 열려도 또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기로 야당이 공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1시에 격을 높여서 투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만은 회의 분위기를 원상으로 돌려놓는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은 회의에 참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위 의장 간에 8개 쟁점 의제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공무원 인상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란이 심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통계에 의하면 공무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쭉 증대되고 해놓은 숫자가 110만 좀 넘는데 이 정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매년 올리는 3,000명 내외의 증원을 제외하고 17만 4천 명을 추가로 증가시키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은 공무원 1명 증가시키면은 26년간 월급 주고 17년간 연금 주고 10년간 배우자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무서운 국민 부담입니다. 이거를 17만 4천 명한테 곱하니까 이분들 다 나가실 때까지 돈 드는 게 320조 내지 330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큼 추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18만 6천 명을 늘리면서부터 망조의 길을 걷기를 시작을 했다는 예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최저임금은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유례가 없이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하는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반 이상, 증가분의 반 이상을 보전해주는 시도입니다. 첫 해 4조 원, 두 번째 해 8조 원, 20% 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는 2020년에는 11조 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40조 원 예산이 들어가는 무서운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서 야당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가능한 범위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하자 하는데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 인용하는 OECD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가 드디어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은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을 크게 늘리고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감소해서 결국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스크를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노동개혁이다, 규제개혁이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말씀으로는 일자리와 성장은 민간에서, 그것도 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전직 경제 관료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내용의 중에 압축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뭐든지 안 되는 게 없는 대국, 아마 중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는 나라 대국 중국 옆에 뭐든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이 붙어 있다. 이거는 일자리도 성장도 이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호남 고속철도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 하고 서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2조 1천억의 SOC 예산 중에 4조 4천억을 삭감했는데, 그 중에서 3조 7천억이 TK 지역과 부울경 지역의, 영남 지역의 예산 삭감입니다. 호남 지역에 1조 원짜리 고속철도 좋습니다. 놓으십시오. 그러나 지역 간 형평 있게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 내에서는 한 푼의 SOC 예산을 깎은 데 없는데 총 사업비 14억 원짜리, 14조 원짜리 GTX를 새로 시작하는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도옥 우리 당 간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조율할 때 아주 심사를 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증액시키십시오. 지역 간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다. 지금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 5천만이 함께 안보를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정우택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보를 우리는 믿을 곳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한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영토 중에서 육지보다 우리 삼면 해안이 4분의 1이 더 큽니다. 사실 그 영토로 모두 생각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동해에서 지금 안보가 무너지고 서해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JSA에서 얼마 전에 또 무너지고 이제 국정원까지 폐지하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와 같은 안보의 문재인 정부의 실태는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우리 국민은 답답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불안하고 이제는 우리 국민이 안보를 지켜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서해안에 중국의 이 불법 어선이 하루에 300척 정도 됩니다. 1년이면 12만여 척이 우리 영해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얼마 전에 동해에서 흥진호는 일주일간 북한에서 피납된 어선이 원산까지 가서 고기를 잡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이 시간까지도 그 진상을 우리 국민은 모릅니다. 일주일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조사를 받고 무슨 거기에서 행위를 했는지를 우리 국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동해와 서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국경선이 없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과연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JSA 부분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불안한 한 지점이었습니다. 거기에 국정원까지 기능을 폐지시킨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게 안보를 믿을 수 없고 국민이 나서서 지킬 때가 왔다. 이러한 생각이 국민들로부터 점점 불타오르고 있는 현실에 이게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지적한 것들 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좀 새로운 정부로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진정한 안보를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뛰쳐나가면 붙들어야 될 사람이 본인이 뛰쳐나가면 이거 어떻게 협의가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사과, 그러니까 회의 환경이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회의에 임할 수가 없다. 왜 열려도 또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기로 야당이 공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1시에 격을 높여서 투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만은 회의 분위기를 원상으로 돌려놓는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은 회의에 참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을 제외하고 17만 4천 명을 추가로 증가시키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은 공무원 한 명 증가시키면은 26년간 월급 주고 17년간 연금 주고 10년간 배우자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무서운 국민 부담입니다. 이거를 17만 4천 명한테 곱하니까 이분들 다 나가실 때까지 돈 드는 게 320조 내지 330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큼 추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18만 6천 명을 늘리면서부터 망조의 길을 걷기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진행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0시에 국회의장님 주관으로 3당의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들 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했댔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열린 11시 좀 넘어서 열린 3당 정책위 의장 간의 회의에서 공무원 증가를 얘기하는 중에 여당의 대표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 의장과 저하고 거기서 한참 동안 앉아 있으면서 야당이 원내 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오늘 11월 30일이 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은 12월 1일 내일이면은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그야말로 일방적인 태도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헌법상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물리적으로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위 의장 간에 8개 쟁점 의제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공무원 인상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란이 심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통계에 의하면 공무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쭉 증대되고 있는 숫자가 110만 좀 넘는데 이 정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매년 올리는 3,000명 내외의